자산 오보에 나오는 아주 명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잘생겼어라오. 예. 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산 오보 이제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너무 잘된 영화라 자산 오보가 이 흑산도에서 이제 누구죠? 정약전, 정약전이 지은 게 바로 자산 오보죠.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용 형. 정약용은 유배를 어디로 갔죠? 다 그들이 이제 강진으로 갔죠. 강진. 네. 저희 큰애가 강진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다녔는데 뭔 학교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강진의 대안학교. 예. 늪봄 문익한 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다니고 이제 외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좌쪽이라 애들 모내기 시키고 막걸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그 강진에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광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5.18 날짜 D-Day 잡아가지고 강진에서부터 광주까지 걸어가요. 광주까지 걸어가면서 마을회관 이런 데서 자고,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5.18 행사에 참여하면서 애들이 택견, 사물놀이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너무 빨간 걸 심어놓으니까 어느 날 애가 월방학해서 집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나 봤더니 인천시청 앞에 가가지고 한미 FTA 반대. 중일인데. 예. 그리고 학부형 모임을 갔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학부형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다 이분들이 이제 운동권 분들인데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누구에게 투영하는 걸까요?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이 자연스럽게 동동주 모임이 되고, 거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 태어난 이강산에 한 잔 들어가니까 그거부터 이제 5월의 노래까지 시리즈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자, 다 하셨죠?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검사지만 하고 150까지 합수만 내라 그랬는데 D페이지까지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D페이지는 제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요. 가나다라에 여러분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나다라에 지금 2페이지 가나다라에, 자, 가에는 D, 그 다음에 나에는 I, 그리고 또 다에는 S, 그 다음에 라에는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러분 거기에 점수를 스코어를 기록하는 그런 판이 하나 나올 겁니다. 나오죠? 3페이지. 가나다라는 DISC 순서대로 쓰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아니 뭐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제 설명하면 쓰시면 되는데 다 써놓으셨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점수를 쓰는 난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제일 높게 나온 점수부터 쓰세요. 제일 높게 나온 점수부터 아래로 쭉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내가 경계선을 그라고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이 먼저 빠르게 순서대로 가나다라 순서대로 해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제일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높게 나온 점수부터 쓰셨어요? 높게 나온 점수부터 쓰세요. 그리고 그 높게 나온 점수의 기호를 위에 쓰는 거죠. 무슨 형.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란히 쓰시면 돼요.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먼저 쓰신 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수정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써놓고 경계선을 그으려고 경계선을 어디다 그어야 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단독형인지
복합형인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경계선을 그을 텐데요. 경계선을 그을 텐데 어디다 긋냐면 자기가 제일 높게 나온 점수가 있잖아요. 높게 나온 점수에서 8점 이내에 있는 것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일 많이 나온 점수가 50점이 나왔어요. 50점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나온 점수가 45점이다. 그러면 8점 이내에 있죠. 그럼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 근데 3위가 나온 점수가 41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9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막대기를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목사님도 I 단독, 그죠? 그리고 뭐 단독이 꽤 많더라고요. 단독 I. 우리 목사님도 단독 I. 와, 여기 분위기 좋은데요, 그죠? 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D 단독, 그렇죠? D 단독 나오셨죠? 잘 모르시는 분은 딱 이제 설명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최고 많이 나온 점수에서 이렇게 8점 이내의 경계선을 걷는 거예요. 네네. 최고 많이 나온 점수. 어떤 분은 순차적으로 뭐 1순위 나오고 2순위 나온 데서 또 8점 뭐 이렇게 가지고 그어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일 많이 1순위 나온 점수에서 8점 이내에 들어온 것 그 벽에 딱 경계선을 걷는 거죠. 사모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8점. 이건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네. 네. 40하고 36인데 40에서 이게 32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뺄 일단 여기서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써놓을 필요 없어요. DP 거기 여기 있어 보여요. 네네. 근개 쓸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MBTI나 애니아그램은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심리 검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윌리엄 말스턴이 발견한 이 디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우리의 외향성, 그러니까 외적 기질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목사님도 전에 언젠가 해봤는데 그대로 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해보신 분들은 디스크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예 부여해 주신 그런 기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검사 테스트는요. 애니아그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약간 그죠? 별 점성술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외향성 검사만큼은 제가 뭐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수태 교회에서 하지만 은사 발견 이제 해달라 그러면 한 2시간 시간 주는 데는 가서 디스크를 합니다. 아예 은사 발견해도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디스크를 아예 합니다. 근데 이 디스크를 하면 이제 작은 은사 발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외향성, 기질 검사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MBTI나 애니아그램은 심리 검사다. 내 속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 그러면요. 자, D형부터 좀 보실게요. D형. 왜 디스크로 구분을 했냐면 영문 기어가 다 D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D형의 특징은 그래서 독단적이고 도그매틱, 도미니어링, 디렉티브 이렇게 이제 D자로 시작돼서 D형이다 한다. 그런데 D형은 주도형이다. 여기 놀랍게도 D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뭐 이거 옳고 그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D형 손 들어보세요. D. D. D이세요? 복합 D?
점수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D? 예, D. 예, D. 예, D. 세 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 D가 제일 많이 나온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단독 D, 그러니까 D에 하나도 안 붙은 단독 D가 나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이에요. 왜 놀랍냐면 1000명 하면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한 3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단독 D는. 물론 D 복합은 나오는데 단독 D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주도형의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다퉈요. 예, 그래서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건 옳고 그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기질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이분들은 도전적이고 이끄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IMF가 터졌죠? 그런데 IMF가 쉽게 극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D형들이 구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만 해도 모든 CEO나 지도자들이 거의 D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적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D형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호남뿐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까라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호남 고속도로 서울로 깔았을 텐데 바로 서울로 다이렉트로 깔았을 텐데 여기서 그때 그분이 저쪽 경상 지역 분이었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고속도로 까라 그랬죠. 이건 D형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하죠. D형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하고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의 분위기도 좋고요.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I가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I형 엄청 많습니다 여기. I, I 보세요. 여기 한 50%가 I형이잖아요, 그렇죠? I형 손 내려보세요. 너무나 재미난 게 홍원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이제 김동길 목사 그 교수님하고 강의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오면 우리 같이 이렇게 디스크를 한 다음에 그룹별로 모이라 그래요. D형, I형 뭐 이렇게 테이블별로 쫙 모이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주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주냐면 연신내 여기서부터 여기 홍원연수원까지 오는 약도를 그리세요. 그런 이제 과제를 줘요. 그러면 D형은요 선 몇 개로 끝납니다. 뭐 이런 걸 구창하게 그리라고 그래. 그리고 선 몇 개로 끝나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I형한테 그리라 그러잖아요. I형은 이 약도를 그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다가 막 이 꽃 그려놓고 심지어 거기다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강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걸 써놔. 이게 이제 I형이에요. I형은 꽃잎 같은 사람이라 조직에서 이분들을 스프링이라 그래요.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꽃잎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화내고 갔는데 한 5분 후에 다시 와서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금방 이제 굉장히 친화적이고 조직을 조직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분위기 메이커를 해주는 사람들이 I형이죠. 그리고 이제 S형이 있지 않습니까? S형은 안정형이에요. 늘 그 자리에 스테이블하고. 제가요 한 6, 7년 전에 자랐던 곳이 너무 이렇게 와보고 싶어가지고 여수에 휴가 때 우리 애들하고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 3일 면을 간 거야.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도 없어지고 거의 그냥 다 이렇게 공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 다니던 중학교가 그렇게 컸어요. 3일 중학교가. 그래서 막 유울촌에서 오고 저 막 우리 사람 취급하던 이게 화양인가 거기서도 오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꽤 이제 3일 중학교가 꽤 컸거든요. 근데 갔더니 코딱지만 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저희 학교 바로 3일 중학교 앞에 한일 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하던 약국이었는데 한일 약국이 있었는데 그 한일 약국 옆에 진짜 찌깐하게 그 약국에 붙어가지고 도장집이 하나 있었어. 도장 파는 집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그때까지 도장집이 있는 거야. 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S형은요 스테이블. 그래서 장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장인 하는 분들이 다 S형이야.
S형 특징은 엉덩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S형이거든요. S형. 그래서 S형 보면 스위트, 부드럽고 스테디, 한결같고 스테이블하고 수줍어하고 안주하고 민감하고 봉사하고 전문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형도 전문가가 많거든요. 영구적이에요. C형은 조직적이고 코렉트, 정확한 걸 좋아하고 그런 연구가인데, S형은 버티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도민요 같은 경우도 이제 전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늘 그냥 낙양동천이 화장얼쑤 그러고서 뭐 이것은 뭐 이 우리 한국의 고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그냥 맨날 그냥 상여 메고 나가는 소리 그냥 했는데 그분이 장애인 된 거예요. 그죠? 그냥 스테이블한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 외향성을 가지고 놀랍게도 제가 일부러 어린이 것을 왜 해줬냐면, 어린이 것에 해설이 진짜 잘 돼 있어. 어린이 것에. 어린이 것 뒷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여러분 혹시 오늘 검사지가 나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집에 가서 어린이 거 가지고 해보세요. 어린이 거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린이 언어가 좀 쉬워. 거기 보면 어린이 거 제가 첨부했어요. 파일로. 딴 데 가면 실제로 안 줬거든요. 준 적이 지금 처음이에요. 어린이 행동양식평가서 이거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문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40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이 나온 모든 형이 거기 다 나와서 여러분은 전략가형이다, 여러분은 정치가형이다, 여러분 무슨 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거기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것을 찾아서 나는 이런 형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학원 한 군데를 했더니 이 원장님이 자기 애들 다 해가지고 부모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 상담했는데 이 부모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자기 아이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집에서도 이렇게 지도해 줘야 한다고 코멘트를 엄마한테 했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자기 부부도.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가 가르쳐 줬냐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지금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풀어드릴게요. DISC형. 우리나라 정치적 인물은 누구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들의 장단점은 뭔지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이 DISC 디스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유형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김동길 교수님하고 저하고는요, 상사에게 결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우리 상사가 D형이야. D형은요, 여러분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독재적이고 도전적이고 요구가 지나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D형에게 결제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이 프로젝트가 막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아도 일단 D형은요, 기분이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일단 아침에 기분을 봐야 돼. 기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분 컨디션이 좋을 때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를 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갈 때 절대 이런 내용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확신을 줄 수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요 이러면서. 그리고 거시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복잡하면 안 돼. 700페이지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요약본 한 장이 필요해. 요약본 한 장이. 그래서 그러면 700페이지를 안 보고 한 장 보고 결제해 주는 분이 D형이야. 화끈해. 대신 나중에 나오지만 특징이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 옛날 여러분 보면 사장님들 말 잘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CEO들이 과거에는 거의 D형이었거든요. 군 출신 D형. 뭐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따라서 D형이 우리 사회의 주도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분으로 바뀌었을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C형의 얼굴은 특징이 있어요. 이목구비가 몰려있고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하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동양의학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디스크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양의학과 뭐 연결해가지고도 보여주는 이런 강사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최종 보면요, 이 C형은요 특징이 신장에 에너지가 있어서 눈망울에 우수가 차 있고 가을이야. 가을 되면 바바리끼 탁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C형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목구비가 모여있고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하얗고 여러분 자살했던 사람들 최진실, 최진영, 이은주 이런 사람들 있죠. 연예인들. 다 C형 페이스예요. 얼굴 자체가 눈망울에 우수가 차있고 다 C형 페이스예요. 아예 아주 딱 이렇게. 근데 D형이나 S형은요 이렇게 좀 이 상체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 광대가 좀 나와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D형 같은 경우는요, 남자 D형 같은 경우는요, 가슴이 큽니다. 가슴이 커요. 왜냐하면 이 D형의 특징은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폐대간소. 폐는 큰데 간이 작아. 그러니까 큰 폐를 담기 위해서 가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무게중심이 항상 뒤에 있었어. D형은 죽어도 어떻게 죽냐? 너 뒷골이야 그러면서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C형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맨날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앞으로 콕 꼬꾸라져서 죽어요. I형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죽냐? 엉덩이만 떠요. 왠 줄 아세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유형을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만 풀이를 해주고 갈게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오늘 오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열정까지 가야 됩니다. 첫 번째까지. 자, 그래서 보세요. D형의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D형의 강점은 모험적이고 권위적이고 과업지향적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제 D형은 이렇게 뭐 보스형이고 단호하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성경 인물 중 아까 우리나라 정치적 인물 중에 대표적인 D형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D형이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의 D형. 베드로 아니고요. 바울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바울은 복합형이에요. 복합. 바울은 DC형. CD. 막 찍어도 모르시는데 자,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사울? 누가?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D형은 열정적이거든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물려준 그런 유업들을 다 감당을 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솔로몬 때에 사실은 이제 분열 왕국의 이 조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때 물려준 그 유업,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좋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헤브론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죠. 성전을 7년. 20년 동안 성도들은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역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금을 바치느라 허걱 합니다. 그 아들 이제 이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 붙였다가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추진력이 워낙 세고 그리고 워낙 말이 센 분이라 뭐라고 그랬다간 이제 아작나니까 이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그 아들도 역시 피를 이어받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질은요 잘 유전적입니다. 잘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 아니면 아빠 정말 이렇게 성향을 따라가요. 근데 역시 르호보암도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때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사역이 그치지 않고 국고성, 비돔성, 람성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된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은 없다라. 우리의 유형에 옳고 그름은 없다. D형 지금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D형이 이런 열정맨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있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D형의 단점을 좀 봐야 되죠. D형의 단점, 완고하고 성급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이고. D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권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권위가 상실되어질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형은요 권위를 건들면 안 돼. 권위를 건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권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건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도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D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D 수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리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직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해야 하니까 이게 안 그랬었는데 D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D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뭐 담임 목사도 해야 되고, 예,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조 정리도 해주고 지시해주고 해야 하니까 이 D 성향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D형 보세요. 기가 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형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르마 패션을 좋아합니다. 르마 패션. 홈쇼핑 엄청 좋아합니다. 기가 얇아가지고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어. 그리고 르마 패션은 뭔지 아세요? 길거리 구르마 끌고 가면서 사라 그러면 이게 두 개인데 네 개 준다 막 이러면 기가 얇아가지고 도시 같은 데서는요 지하철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 다 D형이야. 지하철에서 막 고무장갑하고 막 매달려가지고 안 끊어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면 막 이제 삽니다. D형이 이렇게 기가 얇아, 충동적이고 I형과 이 D형이 잘 그래요. 이렇게 보면 네. D형의 이 단점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형, 오늘 설명을 많이는 못 드립니다. 원래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하는데 I형은요 강점이 감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이제 이것도 해보면 제가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성도들은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C가 많이 나와요. C, I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C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사람들은 이게 생태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분석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어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는 어떠냐면 I나 S가 많이 나와요. I나 S. 왜냐하면 아시아는 많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 S형,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잘 친화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으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며 살기 힘드니까 I 기질이 발달한 거예요. 사교적 기질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안 중에 유일하게 C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떼놈들. 그렇죠. 이 일본 놈들은 이상하게 C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일본 애들 가서 이제 선교하고 가서 깊이 사귀고 거기 목회자들 티칭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구 문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들은 유일하게 아시안이면서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사고 구조가.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하철 타도요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떠드는 사람 딱 보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와, 진짜. 그리고 너무 저기 뒤에 보면 간식이랑 식사가 이제 우리 보면 뷔페로 해놓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머릿속으로 저 뒤에 있는 뷔페를 n분의 50 해, 자기가. 우리는 맛있는 거 벌써 먼저 간 사람이 다 가져가서 없잖아.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진짜 그대로 n분의 50을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 자기 것만 딱 가져갑니다. 희한하죠. 이게 진짜로 일본 사람들 사고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사과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안 한 줄 아세요? 사고 구조예요. 그들의 사고 구조. 사무라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과하라 그러죠. 그들은 사과는 활복하라는 의미예요. 활복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완전히 역사 속에 없어지고 패망하지 않는 한 사과는 없는 거예요. 사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문화를 모르고 사과해라 뭐 위안부 문제 사과해라. 절대 사과는 없습니다. 저들에게 사과는 없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I형 이렇게 감동적이고 대중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막 이러면서 I형들, 이분들은 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살맛이 나고 우리 분위기를 살려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 I형들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한 50%가 I형이에요. 그리고 단독 I형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단독 I다. 놀랍게도 여기 단독 I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굉장히 기록적인 5분이 단독 I. 와, 어메이징합니다.
음에 징글징글합니다. 예, 오늘 이분들 5분이 모여서 점심을 드셔보세요. I형들 특징이요. 아까 I자 영문 중에 I가 인터셉트가 있어요. I형들이 같이 모이면 예, 상대방이 침을 삼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딱 가로챕니다. 네. I형들 모인 곳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조잘 쉬지 않고 깔깔깔깔 조잘 하고 있는 데는 I형이에요. I형. 예. 근데 상대가 숨쉬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인터셉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대표 인물 중에 I형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금방 나왔었는데 예, 지나가 버렸네. 예, 안 나오네 이상하게. 예, 지금 이게 PPT 호환이 안 돼가지고 예,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 I형은 인터셉트 어디에 힘이 있냐면 예, 이빨에 힘이 있습니다. 주둥이에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심시켰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I형의 단점을 보세요. 쾌락적이고 자유방임형이고 즉흥적이고 의지가 박약하고 타협적이고 무사 안일형이고 과장하고 자기과시가 심하고 위선이 세고 허풍이 세고 예. 맨 마지막에 유혹에 잘 걸리고 예, 유혹에 잘 걸린다. 예, 예, 놀기 좋아하고 I형이요. 예. 그래서 진짜 이 I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다윗의 인물 중에 다윗도 I가 들어가 IC형이었어요. 그는 I형이면서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C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다윗이 쓴 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와, 그 수사법이 너무 멋지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내가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더니 내 침상이 내 눈물에 젖어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멋진 수사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뻥이죠. 허세가 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I형의 단점은요. 저렇게 과장 또 대신 아주 대중적이고 번흥적이라는 게 아주 예,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어떻게 칭찬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러면서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가요 또 그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또 이제 완전 또 다시 회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꾸로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런 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형 보면 이랬다 저랬다 잘하잖아요. 금방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I형 금방 싸웠는데 금방 그 I형하고 같이 사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진짜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게 해봤더니 극 I형인가요? I 수치가 엄청 높아요. 진짜로 높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은 S 기질이 있어가지고 부인하고 싸우면 있잖아요. 싸울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잘나고 놓으면 그때부터 생각나서 칼을 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인은 너무나 열받게 금방 싸웠는데 5분 뒤에 와서 여보 밥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난 밥 먹을 기분도 아닌데. 근데 만약 이렇게 서로를 모른다면 정말 참 갈등 가운데 살아가겠죠. 이동원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유학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모님에게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연애한 기간은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실존을 만나는 건 언제부터요? 같이 살 때부터 만나는 거잖아요. 문화 충격 안 받으셨어요? 야, 인간이 어쩜 저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서세원이 나와서 그 행복 이야기인가 그거 하면서 그 왜 이렇게 낱말 카드 맞히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낱말 카드 이렇게 서세원이 들고 있으면 막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저거 뭐야 뭐 그러면 스피커 뭐 그러면서 이제 맞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뭐 가수들이 들고서 뭐 노래 부르는 거 그럼 마이크 막 이렇게 맞히잖아요. 근데 서세원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었냐면 천생연분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천생연분.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설명해요. 자기하고 나 있잖아. 그랬더니 왼수 그런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있잖아. 자기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게 평생 원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모르면 평생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셔야지 적과의 동침이 아니에요. 예. 모르면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I형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형. 그 다음에 이제 S형이죠. S형의 강점은 차분하고 아주 꾸준하고 감정 억제를 잘하고 전문성이 있고 온화하고 조직 중심적이라 다수가 결정한 의견을 따라가길 좋아하고 뭐 이게 S형이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적이고 효율성 있고 내향적이고 순수하고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S형이 누굴까요? 바나바. S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IS가 아브라함도 S 들어갑니다. 예. 근데 단독 S는 아니에요. 단독 S가 있어요.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족장 중에 한 명. 이삭. 예, 맞습니다. 목사님.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물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물 인생. 왜요? 그랄 족속이 와서 막 다투면서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면 줘버려. 안 싸워. 그리고 가죠. 예. 다툼을 싫어요. 분쟁을 싫어요. 그래서 이 S형.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 이 S형의 또 단점도 있어요. 이삭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정치적 인물 중에 대표적 S형이 있어요. 우리 동네 쪽에서 났는데 혹시 아세요? 누군지? 김대중.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쪽에 난 분. 정치적 인물 중 모르세요? 이분은요 국회의원을 10선 했어요. 10선. 국회의원 1선이 몇 년? 10선이면 40년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어요. 전형적인 S형이죠. 누가 금방 얘기했는데? 김종필. 누가? 예, 맞습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지냈던 김종필 씨가 늘 자기는 최고 리더 자리에 있진 않았어요. 뒤에서. 그래서 그를 정치판의 여우. 그래서 여러분 그는 솔직히 야심만 가졌으면 대통령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딱 당도 합당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세컨 자리에 칩을 노리면서 대통령은 딴 사람 밀어주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국회의원 40년을 한 정말 장수한 사람이죠. 특징, S형 특징, 엉덩이가 크고 광대가 두툼하게 나와 있고 입술이 둡고 완전히 그분 S 느리잖아요. 슬로우. 그 이 S형 특징은요 느려요. 여러분 자녀를 행동 유형 검사를 했는데 S가 나왔다. 근데 같이 가족 여행을 간다. 이 새끼 신발 신고 목욕하라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등짝 막 빡빡 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처박혀서 꼼지락 애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걔는 C형이에요. C형. 근데 이 애를 나가라고 자꾸 나가서 놀아 이 새끼야 이러고 엉덩이 걷어차면 나가서 방황만 합니다. 너무 자기는 불편한 거예요. 누구 만나고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I형이 아닌데 사교적이지 않은데 가서 억지로 야 너 사회성 길러야지 막 걔는 나중에 커서도 연구직 혼자 연구직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 교환수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자기의 기질에 맞는 거예요. 근데 예보로 가서 C형 예보로 가서 너 가서 영업해. 괴로운 겁니다. 영업해. 내가 누굴 만나? 내가 뭔 얘기를 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S형이야. 그냥 가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냥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으는 대로 하고 뭐 누가 나한테 반응을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렇지만 그 결론 이 극단적 상황에서 S형은요 돌변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막 욕하고 비난해도 아무 실망도 안 하다가 이 S형 그럴 거야 아니냐. 지금 제가 막 강의할 때 아무 실망도 안 하다가 집에 가서 내가 강의했던 게 그때부터 생각나. 그러면서 막 이제 강사가 오늘 나 씹은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죠. 네. 막 이제 예. 그 김종필 씨가 그랬고요. 이 S형의 단점을 보시면요, 예, 변화 적응에 느리고, 예, S형의 단점을 보면 두려움이 많고 유약하고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완고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뭐 마지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화 적응에 느리고 그런데 적응하면 버텨. 교회에서 이 S형들 신방 여전도사 시켰더니 진짜 잘해. 가면 환자들 만나는 거 그냥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센스 있게 좀 밥 먹을 땐 비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래 버티니까 되는 거야, 진짜. 예. 와, 여수에도 진짜 우리는 저 돌산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취급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기 배 타고 건너왔어야 돼. 예, 근데 지금 다리 쫙 났더라고요. 와, 멋있더라고, 깜짝. 근데 이 다리 이게 노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D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산 대교를 놔. 그러면 돌산 사람들 삶의 질이 달라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C형이 계산을 해요. 거기다 세멘트 아무리 갖다 부어도 거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깊어가지고 부으면 10분의 1은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C형은 분석해서 내요. 그러면 이제 S형은요, D형이 지시한 명령을 그냥 10분의 1이 떠내려가든 10분의 9가 떠내려가든 그냥 가서 합니다. 그냥 가서 해. 근데 I형은 어떻게 해요? 돌산대교를 딱 건너가면서 빨간 스포츠카 뚜껑 딱 열고 건너가면서 어머 멋있네, 이 다리가 언제 있었지, 와 뷰티풀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I형입니다. I형. 예. S형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보신주의가 되는데 이삭이 결정적 상황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 S인 부모는 보면 여기 인도가 없는 차도에서 보통 이쪽이 차가 달리는 곳이라면 우리 보통 부모는 모성애, 부성애가 기본으로 돼서 내가 차에 있는 쪽으로 걷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걷잖아요. 근데 극 S형은요 반대로. 네, 실제 일이죠. 그래서 대구 지하철 사건 아시죠? 대구 지하철 사건의 전동차 기사가 S형이었어요. 극 S형. 그래가지고 원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이 공동체적 약속을, 규약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약속을 지켜서 전동차를 지키고 있다가 지금 응급 상황이 발달했는데 이게 했는데 막 버티다도 자기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전동차 기사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차키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코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꽂아만 놔도 비상코크가 해제돼서 비상도어를 열고 스크린 도어를 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키를 뽑아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S형. 여러분 이 디스크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현재 몽골 교도관 배치할 때 이 디스크 강의를 하고요. 예, 교도관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몽골 교도소에서는 제가 가르쳐주는 묵상 체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예, 그래서 목회자들 설교 아카데미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해요. 특히 선교지 신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뭐 이제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 과정 아주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아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설교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다음에 우리 여수 목회자들과 함께 이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 아카데미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고. 예. 이제 우리가 S형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C형 한번 보실게요. C형. 예. C형은 신중형이죠. 예, 이 C형의 강점은 완벽하고 치밀하고 예술적이고 감성이 예민하고 세부적인 사실,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렉트,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DISC형이 같이 밥 먹으러 가면 C형은 누가 밥을 낼까부터 걱정합니다. 누가 밥을 내지?
근데 D형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오늘 날씨도 꿀꿀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구찜 먹으러 갈까? 딱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예, 야 저기 저쪽 웅천에 가면 아구찜 진짜 잘하는 데 있는데 글로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이 방향은 누가 제시할까? I형. 바람 잡죠. 바람 잡아. 예. 그리고 S형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근데 C형은 지금 계속 머릿속에 밥 낼 사람 결정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그 밥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신발끈 메고 있지.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구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C형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필리핀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봤는데 얘네들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 원조도 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랬어요. 같이 공부하고 내가 밥 살게. 그리고 데이빗 내가 밥 살게. 그리고 딱 갔는데 너무나 놀랍게 미국 일본 애들은요 나갈 때 보면 자기 밥 먹은 상자리에 자기가 먹은 밥값을 세 가지고 딱 올려놓고 거기에 팁까지 올려놓고 가. 세상에 질려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가 쏠게 그러면 네가 쏘는 거야. 그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MZ 세대는 안 그러대. 여러분 도시에 가면요 재미난 풍경이 있습니다. 뭐 재미난 풍경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같이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가면 카드 10개를 뽑아요. 딱.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 10개로 n분의 1 해서 10번을 긁든지 아니면 카드 10개를 딱 펼쳐서 주인에게 이 중에 하나 뽑으라 그래. 이게 사다리야. 이게 사다리. 이게 사다리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카드 중에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날 뽑히는 놈이 이제 밥 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됐어요. 한국도 약간 이제 이렇게 개인주의화 이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죠. C형의 강점. 자, C형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요? 뭐 사회적 인물로 보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전형적인 C형 페이스와 그리고 C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C형 인물을 맞추는 사람이 없더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못 맞춰. 모세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들었어요? 갑자기 실망감이 드네. 아니 다 모세라고 아무도 생각해 안 해. 아무도. 한 번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 모세를 맞춰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 참 이상한 동네네. 하여튼. 근데 이 모세가요 C형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모세의 가정은 C형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세가 엄마 누구 요게벳 C형, 누이 미리암 C형. 그냥 모세 비평하고 그러잖아요. C형 특징은 크리티컬, 비판이 강합니다. 아마 제 강의도 제일 많이 씹을 사람들이 C형이야. 오늘 집에 가서 제가 귀가 가려우면 C형이 저를 씹는 줄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 C형이요. 이제 모세가 C형이었는데 모세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민법, 제사법 이런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와, 그 체계화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C형의 치밀함과 정확한 기억력 이런 것들 아니면 불가했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조차도 C형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경순왕 24대 손이거든요. 현존하는 제가 여러분 여기 감히 저랑 옛날 같으면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환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까? 경순왕 제가 24대 손인데요. 이제 이 왕은 정확한 연중, 월중, 일중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저 바로의 공주가 언제 이 나일강에 산책을 나오는지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안 거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놨다가 이제 뭘 연습합니까?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꺾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요. 여러분 갈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아봤지만 갈대는요 금방 물에 깔아앉습니다. 순천 여기 갈대 이런 밭 보면 갈대는요 금방 물에 깔아앉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깔아앉게 어떻게 해요? 역청 방수 작업을 하는 거죠.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속을 계산해서 나일강물의 유속을 계산해서 거기에 모세의 몸무게와 똑같은 돌멩이를 넣고 이제 연습을 해봤겠죠. 야, 오전 10시에 나오니까 여기서 땅 위에서 떠내려가면 동동동동 가서 10시에 딱 나왔을 때 여기 앞에 딱 도달하도록 그렇게 수없는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데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 정도 클 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걔가 C형이었기 때문에. C형 애들은요 우울질, 울음소리도 크지 않는데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짜면서 우는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C형이야. D형 폐가 크다 그랬잖아요. 폐가 커요. 그래서 D형은 울면 어떻게 해요? 으앙 대차게 울어요. 그 다음에 S형은요 광대가 두툼하게 나오고 엉덩이가 펑퍼짐합니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둥글둥글 달덩이야. 그런 애들이 있죠. 그렇죠? 잘 먹고. 그래서 이 S형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쟤는 배만 부르면 안 울었다고. 아무리 발로 툭툭 차고 굴려도 안 울었다고. 이 애들이 S형이죠. 근데 여러분 I형은 어떻게 옵니까? I형은 어렸을 때도 울어도 경쾌해. 응애 이렇게 울어요. I형 집에서 못 키워. 들통나. D형도 들통나. 못 키우거든요. 근데 C형이었어 모세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갈 상자에 드디어 넣고 띄웁니다. 샥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 앞에 딱 가죠. 당시 여러분 바로의 공주였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바로는 이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이 모세를 건졌던 하셉투트 2세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새가슴, C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 하나를 죽였다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C형의 치밀함 아니면 40년 동안 어떻게 숨어 있었겠어요? 진짜 그 집은 C형의 C형. 그래서 드디어 바로의 공주 앞에 상자가 도착합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이 상자를 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히브리 아이로다. 그런데 그를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는데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C형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이 이목구비가 몰려있고 눈썹이 진하고 눈망울에 우수가 차있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보세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약 D형이나 S형이었다 그러면 딱 보고 뭐라 그랬을게요? 수장시켜라 그랬겠죠. 모세가 C형이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바로 그때 미리암 투입,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달려가서 젖될 유모를 내가 소개할까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통나지 않고 젖 다 먹이고 성경 교육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심어놓을 때까지 기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C형 조직적인. 그리고 모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40년 도피 생활 끝에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모세가요 한 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C형은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돌다리를 건너는데 한 번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C형이에요. 바로 이 C형이죠. 근데 D형은 이 돌다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아요. 건너야 할 딸인지 안 건너야 할 딸인지. I형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서 건너야지. S형은 건너가다가 빠졌네 이러면서 C형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무려 6번 부를 때야 응답을 하고 갑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너 가슴에 손 넣어봐, 빼봐, 문둥병 다시 넣어봐, 빼봐, 없어졌네. 이런 기적을 무려 이 5번을 보이고 이제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는 듯 하더니 딱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저 이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세요.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잖니. 그래서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분 6번 만에 가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저 입술이 뻣뻣한데요. 야 이 새끼야, 네 형 뭐 아론이 있잖아. 아마 그래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C형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가요. 성경이니까 너무 점잖하게 야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잖니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이렇게 C형은요 이렇게 좀 결정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형 요즘 CEO들이 되게 많아요. C형 CEO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만 잘해서 1인 기업으로 카카오톡 같은 것도 자기 혼자 해가지고 몇천 명 먹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 C형 CEO들이 많은데 이 C형 CEO에게 여러분 결제를 받을 때 우리 김동길 교수님하고 제가 가르쳐줘요. 팀원들한테 어떻게 결제를 받겠니? 같이 그룹 토의도 하면서 다른 거 없다. 삼성에서는 이 프로젝트 가지고 98% 성공했다. LG에서는 이 프로젝트 가지고 82%를 성공했다. 이런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700페이지짜리 결제를 받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형은 correct,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모험하는 사람은 D나 I형이거든요. D나 I형인데 C형은 정확해야지만 가. 정확해야지만 가. 그러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맡는 거예요. I형은 언제 결제를 맡을까요? 단순해요. 그냥 기분 좋을 때 가서 맡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 출근하네. 오늘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은 분위기 메이커형이 CEO가 많이 생겼어요. I형들이 전체 조직을 이끌려면 그래서 여러분 막 조직에서 요즘 안 하던 거 하잖아. 막 이제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하여튼 요즘은요 조직에서 별 희한한 걸 다 합니다. 심지어 조직에서요 욕하는 연수도 해요. 욕하는 연수 모르죠? 전화 많이 받는 민원 상대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도 이 분노에 끓고 막 그렇잖아요. 막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탈피하기 위한 교육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어떤 욕하는 교육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안 쌓이잖아요. 에이 십색 볼펜 이러면서 이런 욕을 강사들이 가르쳐요. 욕이 아니죠. 이런 십색 볼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해소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I형들한테 결제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이미 무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장님 넥타이 죽여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계속 기분 좋은 이 상태에 여러분 이때에 그분이 좋아하는 캐러멜 마끼아또 하나 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님 오늘 넥타이도 멋있고 좋아요.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기분 하나도 안 좋은데 괜히 얘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I형은. 그래서 딱 받아요. 그러면 바로 이 흐름이 끊이지 않게 약 3분 이내에 결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이번에 프로젝트인데 결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딱 내미는 거죠. 그리고 결제할 때까지 거기 서 있어. 그러면 이 I형은 또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보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런 결제 스킬이 필요하고요. 모세라고 말씀드렸고 C형의 단점이 있어요. 완고하고 침울하고 아리형이 없고 수동적이고 쉽게 마음을 상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중요한 노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D나 C형은 일 중심적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I나 S는 관계 중심일 경우가 많고 또 D나 I형은 빠르고 행동 양식이 빠르고 C나 S형은 느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 이제 나는 어떤 유형인지를 금방 몇 문제만 풀어보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노표인데요. 보세요. 그 C형 이쪽으로 나갈수록 높은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지금 그래프는 높은 거예요. C형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 C형이 자살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못해도 괴롭고 남이 못해도 괴로운 거예요. 타인이나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해도 참 괴롭고 내가 못해도 괴로운 게 C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 유형이 있는데 I형. 여기 I형들 많아서 좋겠어요? 이와 완전히 극반대형이 I형이야. 내가 못해도 it's okay. 남이 못해도 it's okay. 이건 다 찰나적인 거야. 금방 잊어버려. 할렐루야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유형이 ISSI형.
복합형. IS나 SI요. 예. 근데 D형은 좀 다릅니다. D형은 어떠냐면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it's okay야, D형은. 근데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하면 죽었어. 예, 이게 이제 D형이죠. 그래서 구테타 쉽게 그 DDD 전두환 D형이에요, D형. 네, 역시. 예. 그리고 또 반대로 S형은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요. 근데 타인의 기대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힘든데 남이 못하는 것은 괜찮게 여기는 게 또 S형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사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정리는 이제 한국에서 저밖에 이제 안 하죠. 예. 보시면 이제 윌리엄 말스턴이 이야기한 우리 DISC형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지금 서양과 동양의학을 지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 유형을.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는 성격 인간을 이렇게 해부해 보니까 이 절단에서 피의 성향을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더라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D형은 담즙질에 해당하고 I는 다혈질. 우리 흔히 다혈질이다 그러는데 여기 I형들이 다혈질입니다. 그 다혈질이 막 성격이 개파가다 그런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I형 다혈질이라는 것은 피가 붉고 많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리고 점액질은 피가 쩌뻔쩌뻔 끈적끈적하다 그런 뜻이고 우울질은 C형 우울질은 어떤 뜻이냐면 이 C형을 영문교로 보면 이 블랙 블러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해 봤더니 피 색깔 자체가 이 원래 붉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유형을 혈액의 상태를 따라 4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이재마 선생님, 사상의학, 우리나라 이 의학의 아버지인 이재마 선생님은 사상체질로 구분을 했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이재마 선생님은. 그런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요거 그대로 PPT 다 드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갔는데 사상체질이 나 안 맞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복합형들이야. 예, 어디 가서 사상 진단을 했는데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하나가 이상해, 잘 의사가 그 시기 잘 못 맞춰. 그 뭐냐면 복합형들인 거예요. 복합형들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주체질은 제일 많이 나온 거, 부체질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DISC가 나란히 이렇게 거의 점수 8점 이내에 다 나오신 여기 예수님도 계셔요. 이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 울트라 짱 캡션형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인성이 골고루 발달해서 예수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도 나를 잘 몰라. 쟤는 아리송해. 그런 그런 유형이 바로 4개가 골고루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저런 분들은 극히 드문데 이상하게 이 동네는 희한하게 극 D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목사님 그 학교 참 재밌겠어요. 네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고, 또 있잖아요. 우리 뭐 C형이나 아니면 D형 혹은 I형 단독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목사님도 12시 5분이네. 단독 O가 많이 나왔는데, 단독 I가 많이 나왔는데 사교적이 극사교형이죠. 근데 어떤 분은 55점인데 단독 I, 어떤 분은 50점인데 단독 I, 어떤 분은 48점인데 단독 I 이렇게 나오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55점 단독 I가 50점 단독 I를 볼 때는 쟤 왜 저렇게 비사교적이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높은 수치의 단독 C가 낮은 수치의 단독 C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야, 쟤 엄청 비체계적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재만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예요. 사상 체질을 보면 폐대 간소, 그 다음에 비대 심소, 간대 폐소, 이런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병증도 어떻게 오냐면 우리
예, 체질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형적 체질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점심을 하면 될 텐데, 점심은 목사님 도시락이죠? 1층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 10분만 시간 내서 여러분 오늘 열정까지 가셔야 돼가지고 오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많이 흥분을 안 하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동네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했고요. 이제 열정이란 이 부분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디스크를 했고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은사 발견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디스크는 근데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고, 아마 뭐라고 돼 있냐면 2-1 열정이라고 돼 있어요. 2-1 열정. 자, 열정이란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죠. 열정이 뭐예요? where, 내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뭘 가져다 준다고? 의욕. 그렇죠. 자매님 오케이. 의욕. 사모님이세요? 네, 죄송해요. 하여튼 의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의욕.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욕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밑줄에 들어갈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의욕을. 자, 그러면 열정 점검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점검 박스 글인데, 여러분 열정 점검을 할 때는 이 시간 할 수 있고 없고 현실을 넘어서 마음의 소원을 막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잘 안 풀리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감사하게도 객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 열정은요, 말씀드렸지만 사물일 수도 있고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란 뭘 얘기합니까? 자동차, 컴퓨터,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일산에 자동차 박람회를 갔어요. 일산 코엑스에 자동차 박람회를 갔는데 앞에 한 5살짜리 꼬마애가 아빠랑 온 거예요. 자동차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자동차를 보여주려고 왔나 보다 그랬는데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BMW 뭐 시리즈인데 이거는 몇 기통이고 엔진은 뭐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되고 이 단어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최대 스트로크가 얼마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 그래서 1시간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산에 전시되어 있는 뭐 찝부터 뭐 우리나라 제네시스까지 다 걔가 아빠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도 재원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나오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자동차를 샀는데, 외제 자동차를 샀는데, 이 아이가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외제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 매거진을 무료로 일용 구독권을 해서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보질 않았대. 그걸 이제 이렇게 거실 그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냥 1년치를 쌓아뒀는데 이 아이가 한글을 알기 시작하더니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뛰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 자동차, 레이스 이런 것만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전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자동차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는 이 라운드 형식의 이렇게 디자인 구성이 많고, 깜짝 기아는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공격적인 어떤 디자인이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와, 이 아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가 열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대상인 거죠, 대상. 근데 어떤 이들은 사물에, 어떤 이들은 대상에. 그래서 저는 청년들만 보면 휘커닥 눈이 뒤집어지고,
또 누구는 아이들만 보면 막 뿅 가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대상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알래스카의 어떤 목사님은, 알래스카에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갔는데 알래스카의 어떤 목사님은 이 거리에 있는 난민들, 그냥 저 에스키모인들, 사모아인들, 거리에 있는 이 스트리트 피플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 손님이잖아요.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리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맥도날드에서 먹는데 저 냄새 나서 하나도 못 먹고 왔어요. 들어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같이 먹고 먹여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이 잔뜩 뭐가 묻었는데 허그하면서 막 see you again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야, 결국은 이 목사님 몇 년 후에 보니까 우리가 첫 해 갔을 때만 해도, 집회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에 갔더니 빈 건물을 사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셋째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가 이제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교회, 열방교회. 예. 그래가지고 열방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예. 야, 이게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열정 이야기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보시죠. 여러분, 주관식 문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당신이 만일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써보라는 거예요. 쓸 수 없으면 스킵. 당신의 전생일을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뭡니까? 읽다 보면 자꾸 생각날 거예요. 친구들은 당신이 어떠한 일에 관심과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친구들은 여러분 보고 무엇에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저 현숙이 쟤는요 애들한테 미쳤어. 그러더니 대안학교 가더니 거기서 아주 그냥 뭐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미쳐있는 일, 밤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화제, 난 이거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화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 뭡니까? 가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내가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도 제목은 주로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선교 기도하더니 선교사로 가더라고. 자, 적을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적어보시고, 적을 수 없다면 스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박스로 내려가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3천만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여러분,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 뭔가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아래에서 연령별로, 직업별로, 사회 소외 계층별로, 신앙 활동별로 내가 열정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개면 여러 개 쳐도 좋아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뒷페이지를 보면 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1예와 2예가 나와요. 1예와 2예. 주은혜라는 자매와 김찬양이라는 형제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하고 계셔서 다 별로 반응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더 쉬울 수 있어서,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2-2 페이지 열정을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어린이 대상이고, 그리고 관심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뭘 하는 걸? 전도나 성경 공부나 상담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대상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김찬양도 보세요. 나는 일이 먼저 나왔죠. 어떤 일? 어떤 일이죠? 전도라는 일에 나는 열정이 있다. 근데 대상은 누구냐? 대학생 혹은 불우한 이웃, 비행 청소년,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나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박스, 당신의 관심사를 점검해 오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나는 뭐에 관심이 있다. 여기만 나와도 되고, 아니면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저기 뭐 주은혜나 김찬양처럼 나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저희 관심사는 계속 청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데, 청년들의 뭐에 대해 관심이 있냐면 가르치는 것.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청년들을 섬기는 것, 먹이고 접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열정, 내가 왜 어디 있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12시 20분부터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리고 1시 10분에 다시 이제 강의를 쏟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을 편안히 드시지 못하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3-1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3-1페이지 찾으셨나요? 3-1페이지 은사. 이걸 해야지,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해야지 오늘 강의가 빨리 끝나요. 잘하면 1시간 빨리 끝날 수 있어. 그 다음에 답안지가 어디냐면 이게 오늘 여러분의 최대 고비예요. 133문항을 푸는 게. 근데 답안지가 어디 있냐면 3-9페이지.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듣고 2번 문제까지 풀어봅니다. 제 설명을 듣고 2번 문제까지 풀어보는데 3-1페이지를 펼쳐놓고, 자 보세요. 3-9페이지를 펼쳐놓습니다. 3-1부터 8까지는 문제예요. 133문항인데 3-1페이지를 펼쳐놓고 3-9페이지를 이렇게 나란히 펼쳐놓고요. 3-9페이지에는 숫자 1부터 133까지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을 여기다 쓰시면 돼. 여기다 답지에다 쓰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답을 어떻게 다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1번 문제, 나는 사람, 사업 또는 행사를 총괄하고 계획하고 편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대체로 좋아한다. 조금 좋아한다. 전혀 좋아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거?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한 개만 동그라미 치면 돼. 여러 개 치는 게 아니에요. 자, 3, 1, 2, 빵. 그 중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하나. 여러분들 하나. 하셨나요? 하셨나요?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와닿는 거, 그것에 동그라미를 날 제일 잘 표현하는 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셨죠?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그 동그라미를 3에다 쳤다면 3이라고 쓰고, 2에 쳤다면 2라고 쓰고, 1에 쳤으면 1, 빵이면 빵. 그래서 여기 3-9페이지에 1, 2, 3, 4, 5, 6, 7, 8, 133까지는 문항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대급박이라도 끄떡끄떡?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내가 1번에 3을 표시했으면 3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처럼 1, 2, 3, 4가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문항을 읽었을 때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치고 그걸 바로 여기에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오시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오시면 금방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이해가 되시죠?